일단 이거 답 1번부터 답 먼저 부르고 틀린 거 설명하겠습니다. 1번에 2번, 2번에 4, 3번에 5번, 4번에 1번, 5번에 2번, 6번, 5번, 7번은 모두 고르셔야 3번, 4번, 8번에 5번, 9번에도 모두 고르셔야 해요. 1번, 2번, 10번, 자, 4번, 11번에 2번, 12번에 3번, 13번에 3번, 14번이에요. 2번, 15번에 3, 16번에 3번, 17번, 4번, 18번 가겠습니다. 모두 고르셔입니다. 이거 모두 고르셔 맞네. 2번과 4번. 19번에 3, 20번에 5번, 21번, 1번, 22번에 2번, 23번, 4, 25번에 5, 25번입니다. 또 모두 고르셔요. 1번과 4번. 마지막 26번에 3번까지. 자, 이거 일단 오늘 숙제를 검사할 수 있는 사람이 승엽이밖에 없으니까 승엽이가 너가 틀린 것과 앞에 그 부분 참고해서 풀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틀린 거 먼저. 번호 11번은 11번과 13번 또 아니 14번. 14번 오케이. 14번 또 앞에 걸 적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해야 될 부분들 불러주세요. 자, 그 이외에 20번 또 3개 끝이에요? 지금 잘 들어야지 나중에 우리 시험 준비할 때 좀 편합니다. 일단 선생님이 그러면 그 이외에 선생님이 좀 해줄 수 있는 몇 개 더 첨가해서 할게요. 일단 틀린 거는 11, 14, 20번은 우리가 주로 하고 나는 일단 19번과 21번에 해당되는 이런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 뭐가 틀렸는지 설명해 좀 해드릴게요. 하나씩. 그리고 다음에 쓰임이 알맞지 않는 24번 이런 건 나중에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일단 다시 볼게요. 앞에 그럼 앞에 좀 볼 게 있는지 볼게요. 12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온 형태고, 그죠? 그 다음에 앞쪽은 따로 보기는 뭐고 일단 11, 12, 14, 그 다음에 뒤쪽에 19, 20, 21, 24 이러면 다 몇 개입니까? 7개죠. 7개를 우리가 조금 자기가 맞춘 거는 이게 좀 맞췄기보다 선생님이 이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은 왜 이게 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신 분들은 또 틀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오답 정리를 해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알겠죠?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우리 그러면 지금 다 한번 보셨죠? 1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11번. 자, 우리가 Your father must be proud of you라는 문장.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must라는 단어의 특징이 뭡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must의 특징은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무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추측을 나타낼 때 씁니다. 하지만 추측 중에서도 아주 강한 추측이죠. 자, 이 두 가지 이외의 must는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너의 아빠는 너를 우리가 영어에서 be proud of는 누구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는 뜻이거든요.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조금 뭐 이상하죠. 자랑스러워함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을 나타낼 뜻일 겁니다. 자, 그럼 같은 의미를 찾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I must leave now. 나는 지금 떠나야만 합니다. 이거는 의무의 내용이 되겠고 She must be very busy. 그녀는 바쁘다. 매우 바빠야만 한다? 좀 뭔가 이상하죠. 이때는 아무래도 그녀는 지금 매우 바쁨에 틀림없다라는 예가 추측이 되지 않을까 해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더 확인해 보셔야 돼요. You must wear a safety hat. safety라는 것은 안전 hat, 모자죠. 안전모를 너는 써야만 한다. 라는 의무. We must clean up the mess. clean up은 청소하다. mess는 지저분함. 지저분함을 청소해야만 한다. 전부 의무겠죠. 마지막. look after 또 뭡니까? look after. 뭔가를 돌보다. 자, 너의 little brother니까 동생을 너는 반드시 돌봐야만 한다.
그럼 이 중에 의무가 아닌 추측을 나타내는 말로 쓰는 단어는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 must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 두 가지를 머리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 이런 문제를 풀 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2번 같은 경우는 You may think I'm lonely. 자, 역시 이것도 must와 마찬가지로 must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may의 뜻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개념을 해놔야 되거든요. 일단 처음에 may는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을 나타내죠. 하지만 이것의 추측은 우리가 50% 이하가 된다고 그때 우리 했던 것 중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반반 정도. 그러면 추측이 확신이 많지 않죠. 자, 그런 의미로 쓰이는 may가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may는 해도 좋다라는 허락. You may go home now. 너는 지금 집에 가도 좋다라는 허락을 나타내는 경우. 물론 세 번째는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상대방이 뭔가를 요청 또는 부탁을 나타내는. 사실 이거는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답하는 것과 물어보는 것도 다르니까. 1번 May I come in and wait? come in은 들어오다. 그리고 wait는 기다리다. 들어와서 그리고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상대방의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는 허락이나 요청 둘 다에 다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죠. 그럼 대충 2번, 3번이라 하겠습니다. 2번 또는 3번. 자, 그런데 주어진 문장 You may think I'm lonely. lonely는 외로운이죠. 나는 외롭다. 너는 나를 외롭다고 생각해도 좋다? 말 안 되죠? 외롭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라는 이게 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에 나타내요. 그럼 이건 1번에 해당되는 거죠. May peace be with you. 근데 선생님이 하나를 안 썼네요. 너무 중요치 않아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기원문이라 그래서 하기를 바란다, 뭔가를 기원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바로 2번. 왜? 느낌표, 마지막에 느낌표, may로 시작하는. may 뒤에는 보다시피 반드시 주어 뒤에 이 자리 동사 원형을 씁니다. 해석은 peace는 평화입니다.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뜻 정도 되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거는 그러면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 The news may not be true. 그 뉴스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왠지 이게 1번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하지만 내가 내용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조동사는 왜? 정해진 이거 몇 번을 써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아래까지 다 해석을 해가지고 혹시 다른 게 있으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May I try one of your cookies? 제가 try는 시도해보는 거죠. 당신의 쿠키들 중에 하나를 이때 시도는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라는 이들 중에 요청이나 허락을 물어본다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혹시 2번 또는 3번. 다음에 Children may enter if accompanied by adult. 자, 여기서 중요한 거. accompanied by는 무엇과 동행된이라는 뜻입니다. 무엇과 동행한. 만약에 만약에 어른과 동행이 된다면, 동반되어진다면 아이들은 enter, 입장해도 좋다. 이거는 확실하게 2번의 허락이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확실한 거 합니다. 바로 3번이 추측을 나타내는 메일을 쓸 수 있다. 자, 여기 선생님이 방금 2번, 3번, 2번, 3번, 2번이랑 확실히 했던 이유가 아시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14번. They more that take part in meeting. 적당하지 않은, 이건 조금 어렵네요. 왜 어렵냐면, 자, 뒤에 보세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내가 별로 중요시 안 했던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 이 t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뒤에 문장에 he라는 주어가 나왔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영어에서 take part in 어디에 참가하다는 뜻인데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보다시피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take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takes가 돼야겠죠.
근데 여기는 왜 take를 썼고 이게 맞다고 써져 있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he하고 take 사이에 무언가가 생략되어 있어요. 뭐냐? 자, 뒤에 이렇게 원형을 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조동사. 이때는 should를 써야 됩니다.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거는 드릴게요. 뭐냐면 다음 같은 단어들이 사용이 됐을 때, 자, 이런 단어들 뒤에 대시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접속사는 두 문제 연결해 주죠. 반드시 그 뒤에는 주어 뒤에 뭐뭐 해야 된다라는 should를 사용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should는 뒤에 원형을 쓰겠죠. 그런데 이 should는 자,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어 뒤에 원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바로 여기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어떤 거든 다 됩니까? 아니요. 특별한 동사들이 있어요.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무엇에 대한 추천. 자, 또는 요구, 주장, 제안. 그 다음에 뭐 딱히 더는 없네요.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suggest는 뜻이 뭡니까? 제안하다입니다. 그리고 insist는 주장하다. demand는 요구하다. propose도 뭐뭐를 제안하다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추천이 빠져 있는데 recommend 라는 단어도 역시 이 자리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그 뒤에는 반드시 저 동사 뒤에 should 동사 원형인데 이 should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바로 여기처럼 말이죠. 그럼 이 단어들 중에 여기 있는 추천, 요구, 주장, 제안이 아닌 단어는 바로 2번이 되겠죠. 왜? refuse는 뭔가를 거절하다 라는 말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만 여기서는 맞지 않습니다. 적어 놓으시고 시험에서는 되도록 이거 뺄 겁니다, 선생님이. 아직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동사 정확한 개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거 준비할 때는 반드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어색한 걸 고르라고 나와 있죠? 19번에. 자, 혹시 처음에 답 다른 거 쓰신 거 있는가 볼까요? 답은 어색하게 3번이어야만 해요. 혹시 나는 다른 답을 처음에 썼었다. 몇 번 쓰셨습니까? 3번 쓰셨습니까? 혹시 다른 답 쓰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내가 그 왜 틀린 게 아니라 맞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몇 번 맞게 썼어요? 4번. 그래, 그럼 4번을 우리가 쓰게 될 이유. 자, 우리가 어색하게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여기 부분이야. will과 have to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have to라는 것은 뭐뭐 해야 한다는 뜻으로 같은 단어는 must란 뜻이 있습니다. 물론 should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앞에 will이라고 하는 뭐가 또 다른 조동사가 들어갔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왜? 만약에 이 뒤에 이거 must나 should를 쓰면 조동사가 여기 하나에 또 하나를 쓰니까 두 개 조동사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왜? 한 문장에 조동사라는 것은 동사를 도와주는 건데 그걸 두 개나 써버리면 동사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have to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이유는요. 이 must하고 should하고 have to는 뜻은 같은데 문제는 have to는 그냥 일반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를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You will have to. 너는 bring, 가지고 와야만 할 것이다. 미래에 라는 뜻이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점심을 가지고 와야만 할 거다. 내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나 아니면 틀렸다 생각한 부분이 올바르다는 걸 알았죠. 자, 그러면 3번은 뭐가 문제일까? 3번은 would rather라는 단어. 자, 이거 우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두 가지를 공부해줬어요. 가르쳐줬어요. 뭐냐면 had better 그리고 여기 있는 would rather. 왜 이거 두 개 같이 했느냐? 이 had나 이 would나 우리가 줄였을 땐 전부 어퍼스트로피 D로 바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better가 들어가는지 rather가 들어가는지 따라서 각각 이 어퍼스트로피 D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뀌겠죠.
그러려면 이걸 통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만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헤드는 가지다라는 단어의 과거, better는 더 나은, would는 뭐뭐 할 거다라는 미래 과거, rather는 뭐뭐보다 오히려라는 전혀 다 뜻이 각각 있는 단어지만 우리가 원하는 자 뭐뭐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의미를 쓰려면 자, 이 head와 better가 한 덩어리랍니다. would와 rather가 한 덩어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뒤에 우리가 문장을 쓰려면 동사 원형을 그 뒤에 적으셔야죠. 왜? 한 덩어리에 뭘로 취급해요? 조동사 취급을 한답니다. 그럼 부정문 만들 때도 우리가 마치 얘가 can이나 will처럼 부정문 만들 때는 동사 원형 사이에 무엇을 이렇게 나와서 쓰시면 이게 부정문이 되겠죠. 왜? 둘 다 조동사 취급하기 때문에. 헤드베의 뜻은 뭐였으면 뭐뭐 하는 게 낫다. 우드레드는 뭐뭐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사실 의미는 큰 차이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차이가 있다면 우드레드라는 단어는요, 요거 한 덩어리 있으면 반드시 그거는 무엇보다는 이라는 의미로 than과 함께 쓰입니다. 뭐뭐보다. 그래야지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이 되겠죠. 여기서 일단 잘못된 부분은 여기 바로 뭐 would rather 뒤에 to eat가 아니고 여기가 동사 원형이 돼야 돼요. 물론 뒤에다가 than eat 스파게티라고 쓰시면 되겠지만 굳이 두 번 쓸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쓰고 그냥 스파게티를 쓴 겁니다. 해석은 나는 차라리 피자를 먹는 게 낫다. 스파게티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잘못된 부분 찾으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번. 20번에 몇 번 쓰셨습니까? 틀린다. 오답. 처음에. 아, 저 이거 답은 맞았는데. 답은 맞았는데 왜 정확히 맞았는데 그 앞에 참고해서 썼던 얘기죠? 답은 5번이에요. 혹시 다른 거 썼으면 얘기해 주세요. 3번. 자, 이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우리가 지금 이게 어색한 부분 찾는 건데 아마 어색하다고 생각했으면 이 used to 부분이 문제였을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선생님 저번에 우리가 가르쳐준 게 이 use의 단어, used란 단어를 이용한 세 가지 뜻을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자 그냥 used to 뒤에 이 to가 그 to 뒤에는요 원형이 들어가요. 원형. 동사 원형이 이렇게. 이게 첫 번째거든요. 뜻은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앞에가 비동사를 넣어서 문장을 쓰거든요. be used to. 그런데 2번과 3번 다 be가 들어갑니다. 왜 두 개나 쓰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be used to 뒤에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왜 체크를 하느냐? 뒤에 ing를 쓰는 방식이 있고 방금 위에 used to처럼 뒤에 원형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시피 be used to까지만 전부 똑같이 그 뒤에 들어가는 건 완전 다르죠. 그쵸? 참고로 이 to는요 뒤에 쓰이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명사입니다. 동사 원형의 ing. 동명사를 쓰려면 이 자리에 쓰인 이 to는 전치사 to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냐면은 동명사를 문장에 쓰려면 전치사 쓰인 뒤에 적잖아요. 반면에 여기에 쓰이는 to는요 뭐겠습니까? 뒤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뭐 이거는 to 부정사입니다. 와 대박. 이거 지금 완전 골 때리는 게 왜냐면 뒤가 원형이 들어가느냐 동명사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앞에 쓰인 to의 정체가 달라지죠. 그 중에 2번에 쓰이는 이거는요 우리가 ing 하는데 익숙하다 라는 뜻을 쓰는 단어입니다. 이 ing 하는데 익숙하다. 반면에 3번은요 정말 수동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to 부정사 써서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여기서 배웠는데 to 부정사의 부사 역할 그죠? 뭐뭐 하기에 이용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이 세 가지. 나중에 정리하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쓰이는 이 used to는요, used to 뒤에 보다시피 동사 원형이 들어갔습니다. 뜻은 그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영어를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곤 했다. 그 말은 과거에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아니다는 뜻이 되겠죠. 영어 선생님이시지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자, 뭐가 문제냐? 5번은 뭐가 문제일까요? should의 뜻은 뭡니까? 뭐뭐 해야 한다죠. 그리고 뒤에 take란 동사 원형이 오니까 뭐뭐 해야 한다.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는 것 같은데 해석 한번 해볼까요? 너는요, take the medicine, 약을 먹어야만 합니다. Before you went to bed last night. 응? Last night? 그 말은 뭐야? 지난 밤이죠. 그럼 이거는 지금 뭐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과거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약을 먹었어야만 했다가 되겠지. 과거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금 너는 약을 먹어야 된다? 무슨 앞뒤 말 하나도 안 맞죠? 아하, 그러면 지금 여기 부분 should take란 부분을 과거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는 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혹시 이거 기억나요? should를 이용한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should 뒤에 have 플러스 pp를 이렇게 뒤에 적으시면 뭐뭐 해야 했었는데, 근데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말이야 뭐야, 약을 여기 부분으로 바꿔야겠죠? 어떻게? You should have pp taken 라는 take 과거 분사, You should have taken the medicine. 그 약을 먹었어야만 했었어 이놈아. 왜 안 먹었어? Before you went to bed last night. 지난밤에 잠자기 전에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야겠죠. 자,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단어는 중요한 게 이해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한 게 아니고 외워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마치 단어 시험 보듯이. 알겠어요? 자, 다음 넘어가 되겠죠? 하나 남았네요. 자, 21번. 자, 몇 번 쓰셨습니까? 잘못 쓰신 답은 1번이에요. 응?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아니, 뭐 자기들 쓴 것 중에 다른 답 쓴 건 뭐 있을까? 얘기해 주세요. 1번 말고. 맞으세요? 못 썼어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서 특이하게 우리가 앞에서 안 봤던 몇 개 거. ought to. 자, 영어에서 ought to 뒤에 반드시 원형 여기 들어가 있죠? 뜻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should랑 같은 뜻입니다. 자, 단지 이때의 to, ought to의 to는요, to 부정사예요. to 부정사의 부정을 쓰는 방법은 보다시피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부정문을 쓰는 거죠. 부정어를. 그래서 ought, not to를 씁니다. 해석은 너는요, 길을 건너지 말았어야만 한다. 건너지 말았으면 과거군요. 건너지 말아야 한다. 빨간불에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른 말로 you should not이 되겠죠. 요거. 자, 근데 1번은 뭐가 문제냐? would like의 would like 이것은 뭐의 줄임말이냐? would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would like인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would rather는요.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된다는 거야. 얘는 한 덩어리 취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원형을 쓰는데 문제는 would와 like는 한 단어입니다. would와 like 한 단어. 따로따로. 그러니까 like라는 지금 동사가 뒤에 들어가는데 동사 뒤에 또 동사를 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뒤에 동사 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to 부정사로 바꿔줘야 되겠죠. 동사 두 개 못 쓰니까. 그럼 여기는 I would like 뒤에 to go out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예요. 아니,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 차이, 한 끗 차이죠. rather가 들어가느냐, like가 들어가는데 would like는 따로따로. 그래서 동사 뒤에 또 다른 동사 쓸 수 없으니까 to 부정사 쓰는 거고 would rather는 이게 한 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십시오. 자, 이해됐습니까? 자, 넘어가 됩니까? 그 다음에 24번. 자, 이거는 이 단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쓰임이 다른 거. can 하면 생각나는 건 뭐 있으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 또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상대방의 허락이나 또는 뭔가를 부탁할 때 쓰는 may와 같은 뜻이죠.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뭐뭐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 이렇게 can의 여러 가지 뜻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그럼 이거 해석하는 거죠. 그는요 점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높이. 그럼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은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할 수 있다는 뜻에. 2번 I can help you.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뭐 하게? 그 질문의 정답을 말하게. 역시 그것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겠죠. You can help me는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날 도와주라는 뜻이 됐겠고. 3번 We can finish the project as scheduled. 이때 as scheduled란 말은요 계획되어진 것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그 프로젝트를 끝마칠 수가 있답니다. 계획된 것처럼. 그 말은 뭐 이것도 역시 능력이겠죠. 다음 4번 물론 can의 과거 could입니다. 단지 can의 과거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쓰면 큰일 납니다. 그들은요 그 소년을 찾을 수가 있었다. 뒤에 관계되면서 간만에 나왔네요. who 그러면 선행사인 the boy를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겠죠. 어떤 소년? 나의 시계를 훔쳐갔던 그 소년을 그들은 찾아낼 수 있었다. 능력자. 역시 능력입니다. 그런데 5번 뒤에 부분이 중요해요. 해석해볼까요? 왜냐하면 그는 공부를 했다. 역사를 대학에서. 그는 의사가 될 수 있다 없다. 보면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는데 뜬금없는 갑자기 의사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는 의사가 될 수 있다 없다라는 능력이 아니고 이때는 뭡니까? 의사일 리가 없다. 일 리가 없다라는 강한 부정적 추측이에요. 추측 중에 강한 부정적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겠죠. 자, 답은 그래서 5번이 다른 나머지 것들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그 내용을 했고, 지금 여러분들 숙제로 선생님이 그 프린트를 하나 나눠주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풀어갖고 오시는데, 일단, 잠깐 내가 이거 올려놨나 모르겠네. 잠시만요. 자, 요거, 선생님 요거 지금 드릴 거예요. 우리 요즘 오늘 안 오신 두 분들 이거 내가 카톡으로 보내놓을 텐데 이거 복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우리도 조동사편 이거 하는데 오늘은 시간상 뒤에를 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갖고 오시고 여기 부분 마지막 페이지를 남겨놓으세요. 혹시 할 수 있으면 해오시면 좋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나 말하면 저건 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라고 너무 잘 알아먹으니까 일단 여기 7번까지 주관식 포함하여 여기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가능합니다. 이거 해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카톡으로 여러분들한테 듣기 모의고사 듣기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선웅이는 선생님 따로 드릴게요. 그거는 자, 이것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